자, 낚시 도구로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기아이 팀 이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이와 부동의 넘버 2. 다이와 부동의 미들급. 예전 다이와 1mm1은 엠블럼하고 이 토너먼트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X, Z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토너먼트 Z는 공구까지는 아마 공구 토너먼트 Z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그대로 썼던 기억이 나고, 이 모델, 오늘의 주인공인 임플트라는 이 모델은 토너먼트 X라는 모델이 이제 완전히 단종이 돼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온 게 이 임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플트가 벌써 7세대 모델까지 나온 것으로 메이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주인공이 그 7세대인 20년 임플트 3000 SHLBD라는 모델입니다. 앞전 17년도에 나왔던 6세대 모델에서 어떤 점이 좀 바뀌었는지,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급인 토너먼트 모델하고는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은 또 어떤 품질적인 차이가 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박싱을 통해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케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얀색 케이스네요. 케이스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케이스도 조금 밋밋하긴 하죠. 그래도 넘버 2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릴 주머니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자, 와샤가 나오네요. 뭐 메이커에서 이야기한 이코노마이저라는 거, 그다음에 취급 설명서, 그다음에 이제 보증 카드가 이제 한국 다이와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상품 코드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보증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일자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회는 무상으로 수리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메이커에서 따로 이렇게 구매 일자를 딱 적어주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 카드가 있으면 1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SLP 플러스라고 하는 그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해가지고 하라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 공유해서 다 일본어로 돼 있어 좀 아쉽네요. 자, 이게 이제 라인 쏠림이죠. 원줄 쏠렸을 때, 앞으로 뒤로 쏠렸을 때 추가하고 빼는 그 와샤입니다. 자, 여러 개가 3개가 더 있죠. 3개가 더 있다는 이야기는 추가를 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뺄 일은 없겠죠. 그냥 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유격이 생겼을 때 이걸 추가를 해서 잡아라. 뒤에 어떻게 잡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코노마이저라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코노마이저라는 이 부품 이름을 저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장착을 했을 때 라인 호수, 권사량이 좀 차이가 생기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밑줄을 따로 이 부품을 씀으로 해서 안 감아도 되는 그런 부품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뒤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 주머니입니다. 릴 주머니가 조금 아쉽네요. 다이와라고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음각이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조금 고급스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취급 설명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플트를 통해서 취급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물론 번역을 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필요한 거는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델 컬러가 이제 골드가 노란색이죠. 옐로우와 그 남색,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색이죠. 그 이상적인 컬러 배합이죠. 남색과 노란색, 그 컬러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17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죠. LB가 같은 검색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왔는데, 얘 핸들도 검색,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핸들, 브레이크 레버도 검색,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조합이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컬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검은색에 가까운 티타늄 컬러 같은 그런 컬러로 레버를 바꿔놨습니다. 이 레바는 알루미늄입니다. 이 모델은 300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이제 레바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바디죠. 여기가 바디입니다. 바디와 여기가 로타입니다. 로타를 분리하면 요까지가 바디고, 그 다음에 이걸 베일이라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베일이라 그러는데, 이 베일을 뺀 이 부분 로타입니다. 로타와 지금 이제 바디가 메이커에서는 자이온이 들어갔다. 핸들하고 레버 브레이크 릴은 이제 알루미늄이다. 그런데 이 레버 브레이크가 이제 경기 모델은 자이온을 썼다. 자이온은 더 가볍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 재원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플터 자체를 이 제품 자체를 처음 보는데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음, 원웨이 오실레이션 기능도 그대로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라인업과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7 인플트 라인을 먼저 살펴볼까요? 17 모델 같은 경우에 경기 모델, 그 다음 2000번, 2500번, 3000번 이렇게 나왔네요. 잘 없는 모델이 2000번이 있었네요, 보니까. 2000번은 보통 이제 2호가 150m 감기고, 2500번은 3호가 150m, 3000번은 4호가 150m 감기는 표준 건사량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3000SH LBD 기본적으로 두 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무게로 보여집니다. 무게.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이트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됐으니까, 그게 없는 모델, 그게 없었던 모델, 17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이트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의 성능이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000번을 바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17 모델 같은 경우에 1회전당 건사량이 100cm, 기압비가 6.8대1, 표준 중량이 265g. 자, 최대 드랙력이죠. 6kg. 그 다음에 최대 브레이크력이 10kg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달라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4550m, 볼 베어링이 8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62,000원 정도 돼요. 자, 20년 인펄트 라인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000SH로 갈게요. 기압비가 6.8대1 똑같네요. 그 다음에 1회전당, 핸들 1회전당 건취, 줄을 감아들이는 양이 100cm에서 102cm가 됐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기압비를 봤을 때는 피니언과 드라이버 기아가 똑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약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중입니다. 자중 17 모델 265g, 그 다음 20 모델 245g, 20g 차이 나죠. 자, 이 20g이 아마 그러니까 로터하고 바디의 소재죠. 소재가 기존에는 뭐 DS4나 DS5 그러니까 5 그 강화되어 있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그네슘 쪽은 아닌 것 같고 그쪽보다는 이쪽 그 DS5 그러니까 파이버 강화 플라스틱 우리가 이야기하는 FRP 계열의 어떤 그 소재를 사용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자 그랬을 때에 3000SH LBD가 265g이 나갔고 지금 이제 자이온을 사용해 가지고 무게를 무려 자이온 두 개죠. 바디하고 로타 두 가지 쪽에 그리고 아마 베일도 티타늄 에어 베일을 써가지고 일조를 했지 않겠나 무게를 줄이는데 그래서 245g으로 거의 지금 245g이면은 그 테크늄에 육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넣은 테크늄들은 오히려 셔트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금 장착이 되면서 무게가 기존 그러니까 1호 테크나 뭐 그 전 모델보다는 좀 더 무거워진 게 사실이거든요. 셔트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면 더 무거워집니다. 거기 봤을 때 245g이면은 상당히 준수하다. 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무게의 감량이 이제 되어 있던 17 모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아예 없네요. 230g, 230g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0번도 240g, 240g, 245g, 2000번은 없으니까 지금 비교가 안 되고 250g, 240g. 자, 245g, 2000번, 2500번은 무게가 약 5g 정도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은 게 3000SH 같은 경우에는 20g이나 줄었어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최대 드랙력도 차이가 납니다. 6kg에서 8kg. 이건 좀 이상하네요. 실제 그 17 모델도 ATD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2kg면 큰 거거든요. 최대 이제 레버 브레이크 힘이 이제 10kg. 17 모델 같은 경우는 10kg. 근데 이제 20으로 오면서 14. 벌써 40%의 그 업그레이드 된 거죠. 브레이크의 이제 잡는 힘이죠. 제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쭉 볼게요. 핸들 사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핸들 사양. 핸들이 이제 그거죠. 우리 핸들 돌리는 거. 자, 전부 원터치로 들어가 있고, 야, 2500SH가 자이온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온. 이거 맞나요?
그다음에 2000번도 자이온. 근데 2500H가 이제 그 알루미늄. 그다음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 3000SH도 알루미늄 들어가 있네요. 브레이크 레버는 2000번은 경기 모델은 자이온. 그 외에는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이 모델도 전용 알루미늄인데 코팅, 그 어떤 코팅이 돼가지고 컬러가 블랙 티타늄 느낌이 나는 그 컬러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62,000엔, 61,000엔 좀 내렸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임플트가 지금 61,000엔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게 차이 좀 나고요. 245g이면은 지금 현재 22토너 같은 경우 3000S 22토너 ISO 3000XH LBD 250g 나갑니다. 락서스 같은 경우 270g 나가요. 3000번이.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릴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 킨노 LBQD라는 모델이 230g 나가거든요. 그거는 단일 모델로 나가고 사이즈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얘가 1등이긴 한데 임플트가 2등이긴 한데 체급으로 봤을 때 3000번이라는 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숯불도 좀 무겁고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다이와 LB 릴에서의 무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와 브레이크 릴의 재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표를 하나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토너먼트 이소부터 해가지고 시그너스 모델까지. 자, 가격이 97,000엔이죠. 자, 토너먼트 이소만 볼게요. 바로 오나가나 킨노 뭐 이런 모델들은 패스를 하고 임플트 바로 이제 갯바용으로 나온 61,000엔 옵니다. 97,000엔에서 61,000엔 가격 차이 좀 갭이 많이 나죠. 그 밑에 이제 모델을 락서스 모델 같은 경우에 41,000엔, 22만엔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는 3만엔이 넘게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중간에 하나 어떤 모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최고 엔트리 모델이 시그너스가 25,800엔인데 기본적으로 매그너스 실, 즉 매그너스 시스템은 그 로터하고 그 바디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그 메가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메가셀이 들어가 있는 볼 베어링은 토너먼트 이소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핸들 쪽에 2개. 다른 모델들은 적용 안 되고 바디 소재를 보면 토너먼트 이소가 자이온이고 오나가 몬스터는 옛날 그대로 마그네슘이네요. 그러면 예전 임플트가 마그네슘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없어요. 바디를 뭐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디 소재는 최근의 모델들은 다 자이온이고 로터 소재가 이제 자이온 들어가죠. 기어가 이제 디지 기어가 드라이브 기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그 라인롤러 쪽에 이제 이 설명이 있습니다. 라인롤러 쪽에 S2BB라고 돼 있죠. 실이 들어가 있는 볼 베어링이 2개 들어가 있다. 볼 베어링 이렇게 되면 이 모델들이죠. 긴노 임플트 그리고 토너먼트 이소 이 3개 모델들은 라인롤러부의 그 베어링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갈 것이다.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랙 시스템이 이 토너먼트 이소 같은 경우에는 타입 L 있고 ATD 터프 그 다음에 오나가 몬스터도 ATD 터프 조금 더 ATD에다가 그 어떤 그 그리스나 아니면은 그 뭡니까 와셔를 추가하건 해가지고 이 어떤 기능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트부터 시그너스까지는 ATD 기존 ATD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존 ATD에서 소폭 업그레이드 시킨 더 끈끈하게 만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와샤하고 아마 그쪽 뭡니까 그리스의 어떤 점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이게 끈끈하게 풀린다라고 봤을 때 고기가 순간적으로 찰 때는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같이 이렇게 삑삑 풀려 나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해봅니다. 고기가 힘이 지나치게 세다고 했을 때 적당하게 이렇게 풀려 나가다가 고기가 그 이상 힘을 차고 나갔을 때는 그걸 이렇게 이 어떤 드랙이 잡고 있는 그 힘이 강하게 되면 결국 줄이 터지는가 줄이 안 터지면 대가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ATD 기능도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상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워낙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구형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역시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바이트보라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보라는 부분들은 뭐 자동차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효율을 2배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그 내용이고, 어떻게 그럼 2배로 업그레이드 시켰느냐. 가장 이제 먼저가 소재, 즉 디스크의 소재를 티타늄으로 만들었다. 티타늄으로 만들었는데 티타늄으로 코팅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디스크죠.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제 그런 소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레버의 디자인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생소하지 않죠.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다르게 바뀌었죠. 브레이크 레버 디자인도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 계수가 높기 때문에 레버를 잡는 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응답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응답 속도가 4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빨라서 4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저항을 빠르게 대항할 수도 있겠고요. 브레이크 레버가 힘도 좋고 빨리 듣기 때문에 대상의 어떤 그런 저항을 빠르게 응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 지금 다이와 브레이크 제품은 전체 시그너스까지 전부 다 이 바이튜브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다 지금 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티타늄 그 디스크가, 자,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제 44번 부품입니다. 얘 동그랗게 생긴 이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이 이제 티타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품이 82번입니다. 이 82번 부품이 이제 얘하고 닿으면서 브레이크 레버가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 힘으로 물리적으로 밀어서 이렇게 저항을 발생시키는 건데, 82번 부품이 이 44번 티타늄 디스크를 잘 견딜 수 있는 일종의 자동차의 패드 같은 거죠. 잘 견딜 수 있는 부품이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잘 부러진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 44번 부품이 티타늄을 바꾸기 전에 그 제품하고 동일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빨리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패드가 빨리 소모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워낙 이쪽 44번이 거친다면 이 거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가 페퍼라고 그러죠. 페퍼 같은 느낌이, 다이는 느낌이 스르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갈린다는 느낌인데 82번이 이제 골병이 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 기존 이제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 조절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이 에어로터와 티타늄 베일, 자이온 런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로터와 티타늄 베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디입니다. 바디와 이 로터를 자이온 쓰고, 그 다음에 티타늄 에어베일을 써서 아까 이야기했던 무게, 전 모델과 무게 20g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가벼워졌죠. 실제 로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로터라는 말을 앞전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더 가벼워졌으니까 이 모델이 이제 에어로터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에어베일과 로터가 가볍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스타트 끊을 때, 돌아갈 때의 느낌, 반응도 조금 더 빠르겠죠. 얘가 무거웠을 때 비해서. 그 다음에 서는 힘도 좀 덜 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랬을 때 로드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좀 자유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역회전, 정회전 전부 다 이렇게 좀 경쾌하게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T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B1의 전체의 어떤 걸 설명할 때 ATD가 있고 ATD 터보가 있고 ATD L 타입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ATD라는 오토매틱 드래그 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여기에 와샤를 더 집어넣거나 안 그러면 점도가 더 높은 그리스를 집어넣었을 때 아마 이 어떤 그 드랙 기능들, 드랙 시스템은 훨씬 더 좀 보강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릴 찌낙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치 않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이 ATD만 가지고도 충분한 어떤 그런 릴의 드랙 기능이죠. 거기에 힘을 빼는 어떤 기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은 아마 그리스와 와샤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드랙 시스템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취급 설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릴리스하고 취급 설명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릴을 사가지고 쓰면서 이 취급 설명서를 열어가지고 본 적은 있네요. 탁 이렇게 열어가지고 비닐로 싸져 있거든요. 탁 열면서 다시 이렇게
안 되겠다. 왜 전부 일본어로 돼 있죠. 뭐 봐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돼 있는 위급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부셔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던 거는 본 적이 나는데 이번 차는 이렇게 꼼꼼하게 본 적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이 내용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급 설명서에 보면 이 안전상의 주의사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안전상의 이제 주의사항하고 보관상의 주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보면요.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 브레이크 레버에 온 부분입니다. 이 브레이크 레버를 항상 밑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온 상태거든요. 밑으로 됐을 때. 자, 이 상태가 되면 뒤로 돌지 않죠. 핸들이 로터가 뒤로 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상태가 돼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낚시를 하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만 챔질을 하고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그 고기와 어떤 그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하고 하고 이런 상태 말고 그 외에 캐스팅을 하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든 어떤 모든 동작에서는 브레이크 레버를 온 시켜라. 안 그러면 이제 다친다는 거죠. 실제로 핸들에 이렇게 맞는 경우, 이게 핸들도 같이 돌아가겠죠, 이게 맞는 경우, 베일암 이런 거에 이렇게 이쪽 로터에 손가락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레버를 온시켜라는 내용이 안전상의 주의사항에 제 1번으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와 해절하고 있는 핸들 로터 같이 해절하겠죠, 이렇게. 이 로터와 이 핸들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안전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실이 나오고 있을 때, 즉 뭡니까 이게? 내가 브레이크 레버를 줘서 아니면 드랙이 이렇게 풀려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을 잡지 말아라. 실을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를 잘 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뭔 소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 혹은 LB리를 이렇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관의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보관을 할 때 또 뭔 주의사항이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드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조아놨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놔뒀다가 낚시를 다시 갈 때 이제 들고 나가는데 이 기간이 너무 이제 장시간이 된다. 너무 길어진다면 이거를 풀어놔라. 드랙을 느슨하게 풀어놔라. 왜? 이 안에 있는 드랙 기능은 사실은 와샤와 그 그리스가 만들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와샤의 변형이 오고 고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다. 자, 그 다음에 분해 작업하지 마라. 분해 작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품, 화학약품이라고 표현했는데 화학약품은 우리 없죠. 사실은 화학약품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릴 표면에 되도록 닦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급 설명서에 나오는 꼭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들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에 줄을 이렇게 감았을 때 이게 앞으로 쏠리든지 뒤로 쏠리든지 자, 앞쏠림이 생기든지 뒷쏠림이 생기든지 할 때 그럴 때에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쏠리는 게 기본적인 다이와의 권사 상태입니다. 그냥 표준 스탠다드가 그냥 앞으로 조금 쏠린다 싶은 정도가 표준 건사 상태입니다. 그 표준 건사 상태를 마음에 안 드시면 내가 좀 과하다 싶으시면 와샤를 하나 더 집어 넣으시면 되고 만일에 뒤로 쏠린다 라인이 스프를 감아놨는데 뒤로 쏠린다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를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정 권사량입니다. 적정 권사량. 자, 스프에 보면 이 스프 끝 앞부분에 경사가 이렇게 젖어 있는데 그 경사가 젖으면서 밑에 단이 한 단이 더 생겨요. 그 밑에 단 끝이 맥스랍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스풀 앞쪽 끝까지 감기는 거는 오버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 실을 많이 감게 되면
그 백러시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한 단 아래, 그 단 아래에 감는 게 적정 권사량이라고 메이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스풀이 이렇게 리턴되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스풀이 리턴되는 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래서 손으로 수동으로 제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풀을 제꼈다가 이렇게 돌렸을 때 원위치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제껴야 된다. 자,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 모델 같은 경우에 제꼈다가 이를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탁 원위치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코노마이저에 대한 부분이 잠시 나오네요. 이코노마이저. 처음에 제가 3000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이 이코노마이저에 대한 부분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코노마이저가 있게 되면 지금 이 3000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4호가 150m 감기죠. 4호가 150m 감기는데 이 이코노마이저라는 부품을 탁 끼게 되면 3호가 150m 감기는 기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코노마이저를 장착해서 기본적으로 3호 150m 혹은 2호 200m 정도도 감길 수 있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4호도 150m까지 감기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코노마이저가 그렇게 3호 150m, 4호 감을 수 있기 때문에 3호 150m도 감고 2.5호도 약 한 180m에서 200m 사이 감을 겁니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속줄을 안 감고 바로 릴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로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네요. 물 세척. 물 세척할 때는 항상 릴을 이렇게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상태에서 거꾸로가 아니고 위쪽으로 쏟아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는 릴링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부탁한다고, 사용 시 부탁해라고 이야기했던 온오프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주의,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이거죠. 릴이 뒤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 브레이크 레버를 해제시켜서 뒤로 도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면 실제 고기가 물었을 때, 혹은 그 고기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롭봉했을 때 뒤로 이렇게 돌아갈 때, 아니면은 줄을 좀 더 뽑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역회전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온시켜서 도는 관성의 힘을 한 방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브레이크 레버를 살짝 잡아요. 이렇게 살짝 잡았다가 브레이크 레버를 탁 내려주게 되면 관성이 거의 죽은 상태, 거의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레버를 해제시켜서 뒤로 돌아가는 이 관성이 생길 때 브레이크 레버를 탁 놓게 되면 이 관성의 힘을 스르륵 세우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1일에는 없어요. 다이와 릴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사나이답게 그냥 세운다는 거죠. 사나이답게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가 꽥 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부품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와 LB릴의 부동의 미들급, 부동의 넘버2 인플트 3000SH 이 LBD라는 모델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모델 맞습니다. 그 모델이고, 혹시 사용하고 계신 그 모델과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과 혹시 이 모델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표였습니다.